9년을 함께한 진돗개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진 그날, 40년대를 이은 내 새끼야. 정신 차려. 이건 중독입니다. 쥐약보다 독한 걸 먹었어요. 누가 내 간장에 독을 넣었어? 제가 표백제를 넣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네가?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 항아리 안에는 40년 전부터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었는데,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과연 그 항아리 속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아침 경상북도 예천군 산골 마을에 있는 오말분 할머니 집 마당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던 새벽 6시경이었어요. 78세의 말분 할머니가 평소처럼 뒷마당 장독대에 물을 주러 나갔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9살 된 진돗개 황구가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앞발로 끌어안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황구야, 뭐하냐? 그거 무거운데. 말분이 간장을 작은 항아리에 옮겨 담자 황구가 급히 간장을 핥았습니다. 말분이 다가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황구가 갑자기 몸을 비틀더니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개를 키워온 말분이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황구야. 황구야. 말분은 지팡이도 내팽개치고 황구에게 달려갔어요. 무릎이 아픈 것도 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황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황구는 눈을 감고 숨만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내 새끼 황구야. 정신 차려. 할머니가 왔어. 말분의 목소리가 산골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강아지들까지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평생 눈물 한 방울 쉽게 흘리지 않던 말분이었지만 이때만큼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황구야, 할머니 말 들려? 눈 좀 떠봐. 응? 하지만 황구는 점점 더 축 늘어지기만 했어요. 말분은 황구를 품에 안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다 문득 황구가 끌어안고 있던 항아리를 보게 됐어요. 그 항아리는 말분이 가장 아끼던 간장 항아리였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간장이 흘러나와 있었어요. 이게 왜 이래? 말분이 자세히 보니 황구의 혀와 입 주변에 검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장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냄새도 났어요. 이게 뭔 냄새야? 내 간장에서 이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그때 큰 며느리 윤희가 뒷마당 소음을 듣고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윤희야, 황구가 이상해.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 윤희는 황구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건강하던 황구가 완전히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황구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민재한테 전화할게요. 윤희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무원인 큰아들 민재는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황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서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10분 후 민재가 차를 몰고 급히 도착했어요. 그 사이 말부는 황구를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황구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간장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더니 갑자기 쓰러진 거야. 뭔가 이상한 냄새도 나고. 민재는 황구를 차에 태우고 말분과 함께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에 있는 안동의 한 동물병원이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수의사가 황구를 진찰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박수를 확인하고 입안을 들여다보더니 수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중독 증상인 것 같은데요. 중독이요? 말분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일반적인 음식 중독이 아니라 독성 물질을 섭취한 것 같습니다. 혀와 잇몸이 변색되어 있고 호흡곤란 증상도 보이고 있어요. 수의사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보통 개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건 독성이 강한 물질을 섭취했을 때입니다. 쥐약보다도 독한 걸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 황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위 세척을 하고 해독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독성이 워낙 강해서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그 순간 말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황구는 강한 개예요. 틀림없이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말분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항아리 생각뿐이었습니다. 황구가 왜 하필 그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간장에서 나던 이상한 냄새는 뭐였을까요? 민재야, 내가 40년 동안 개를 키워봤지만 황구는 절대 아무거나 먹는 애가 아니야. 그런데 왜 갑자기? 엄마, 일단 황구 치료부터 하고 생각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그 항아리도 확인해 보고요. 수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집에서 황구가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독성 물질을 특정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말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구가 있던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간장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담근 간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40년 간장을 담가봤지만 그런 냄새는 처음이었어요. 그럼 그 간장을 샘플로 가져올 수 있나요? 그래야겠네요. 민재야, 집에 가서 그 항아리 좀 가져와라. 민재가 집으로 가는 동안 말부는 황구 곁을 지켰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링거를 맡고 있는 황구를 보며 말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 황구야,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 마라. 그런데 말분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 간장에 독을 넣었다면? 그리고 그 목표가 황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였다면? 내 황구가 왜 그 항아리만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말부는 황구의 평소 행동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며칠 동안 황구가 그 항아리 주변에서만 서성거리더니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으르렁거리곤 했던 것 같아요. 혹시 황구가 나를 지키려고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말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일부러 독을 넣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황구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간장에는 정말 독이 들어 있었을까요? 말분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황구가 병원에 입원한 그날 저녁, 최 씨 집안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5년 만에 내려온 작은 아들 진수와 작은 며느리 은정까지 말이에요. 어머니, 황구는 어떻게 됐어요? 은정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효부의 모습이었지만 말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얼굴도 안 보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어색했거든요. 위독하다고 하더라. 나이도 많고 독성이 워낙 강해서. 말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9년을 함께 살아온 황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황구가 워낙 건강한 개잖아요. 윤희가 말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를 돌봐온 윤희는 말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
큰아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평소 신중한 성격의 민재였지만 오늘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황구 일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엄마 문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내 문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냐? 말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엄마, 뇌졸중 오신 지 벌써 3년이 됐잖아요. 거동도 불편하시고 윤희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민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요양원? 말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이 집에서 살아온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요양원들은 시설도 좋고 간병사들도 24시간 상주하고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말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민재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윤희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다만 어머니 건강도 생각하고 저도 조금 숨 좀 쉬고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윤희야, 내가 힘들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어. 말부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 시집와서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곳에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요즘 요양원들은 옛날과 달라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은정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말분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은정아, 너희는 서울에서 편하게 살면서 5년 동안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어디 떠밀어 보내겠다는 거냐?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죽기를 기다리나?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진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평소 말수가 적은 작은 아들이었지만 이때만큼은 목소리에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도 그렇고 형수도 그렇고 모두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도 서울에서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그럼 너희가 여기서 살면서 나를 돌봐라. 말분의 한마디에 진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진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생활이 있고, 생활? 그럼 나는 생활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진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은정이 남편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진수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럼 더더욱 여기 내려와서 농사라도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됐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너희 마음은 알겠으니까. 말분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윤희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일어나세요. 고마워, 윤희야. 역시 너밖에 없구나. 그 순간 은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5년 동안 못 내려온 것도 서러운데 시어머니가 윤희만 편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나저나 내 간장 항아리는 괜찮겠지? 황구가 그렇게 끌어안고 있던 그 항아리 말이야. 말분이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그 항아리가 뭐 특별한 건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특별하고 말고 그 항아리는 남들 주면 안 되는 거야. 왜요? 그냥 그래. 그 간장은 윤희 너만 가져야 해. 말분의 말에 은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항아리가 자신이 30년 전 친정에서 가져온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윤희가 사양했지만
말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져야 해. 그건 40년 전부터 정해진 일이야. 40년 전부터요? 그래. 네가 이 집에 와서 30년 동안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 간장만은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어머니, 40년 전부터 정해진 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됐다.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야. 어머니, 그 항아리. 혹시 저희 친정에서 가져온 거 아닌가요? 은정의 질문에 말분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래. 맞아. 그 항아리는 내 친정에서 가져온 거야. 그럼 제 것 아닌가요? 이거? 30년 전에 네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하지만 그게 친정 어머니 유품이에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거든요. 유품이라고? 그럼 내 어머니가 왜 나한테 주셨겠어? 그냥 준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이 항아리로 간장을 담가서 이 집 며느리들이 화목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목하게 지내기는 글렀구나. 말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 항아리를 형님한테만 주시는 건 왜? 윤희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그 정도 받을 자격도 없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희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려오면서 이제 와서 유품 타령이야? 은정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다고?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 그래도 저희도 이 집 자식들인데. 자식? 자식이 5년 동안 부모 얼굴도 안 보러 와? 그건 사정이 있어서. 사정? 무슨 사정이 5년이나 걸려? 말분의 추궁에 진수와 은정이 머뭇거렸습니다.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왔어요. 내가 무서워? 네. 어머니가 저희한테 실망하신 것 같아서. 실망? 실망은 무슨. 그냥 서운했지. 말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5년이 돌아와? 은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내려올게요. 자주? 언제까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만큼요. 그럼 나를 요양원 보내지 마라. 어머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줘. 말분의 간절한 부탁에 가족들이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윤희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너희가 도와주면 되잖아. 어떻게 도와줘요? 자주 내려와서 윤희 일 덜어주고 나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건 안 되냐? 가족들이 망설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일단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어머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데 시간이 어디 있어? 말분의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윤희가 나섰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이 집이 제 집이고 어머니가 제 어머니인걸요. 윤희야,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구나. 말분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 간장 항아리도 진짜로 윤희 언니한테 주시는 거예요? 은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윤희가 가져야 해. 하지만 그건 제 친정 유품이에요. 유품은 따로 있어. 어디에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마. 말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유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그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은정은 내일 아침에 반드시 그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부는 일찍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황구가 없는 마당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평소 같으면 황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반겼을 텐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내 황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말부는 황구가 끌어안고 있던 그 항아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병원에 가느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이 냄새가 뭘까? 내가 담근 간장 냄새가 아닌데. 말부는 코를 킁킁거리며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간장을 담가온 베테랑인 말분이었지만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어요. 마치 뭔가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화학약품 냄새 같기도 하고 누가 내 간장에 뭔가 넣었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황구가 평소 이 항아리만 유독 지키려 했다는 거였어요. 다른 장독대 항아리들에는 관심도 없던 황구가 왜 이 항아리만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을까요? 황구야, 넌 뭔가 알고 있었구나. 그때 윤희가 아침 준비를 하러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 윤희야, 잠이 안 와서 나왔어. 이리 와서 이 냄새 좀 맡아봐라. 윤희가 항아리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곧바로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요. 간장 냄새가 아니에요. 그치? 내가 40년 동안 간장을 담가봤는데 이런 냄새는 처음이야. 그럼 이 간장은 버려야겠네요. 아니야, 버리면 안 돼. 말분이 급히 말했어요. 윤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 간장은 넣어주려고 따로 담가둔 거야. 저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정말 필요 없어요. 윤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져야 해. 이건 40년 전부터 정해진 일이야. 40년 전부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이 집에 와서 30년 동안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 밤낮 없이 시어머니 간병하고 농사 짓고 집안일하고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이 간장만은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말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윤희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 항아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특별한 의미요? 그때 은정이 나타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룬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아침 일찍 뭐 하세요? 은정아, 너도 이 냄새 좀 맡아봐라. 은정이 항아리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은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니, 이 항아리 정말 우리 친정에서 온 거 맞죠? 그래, 맞아. 30년 전에 내 어머니가 주신 거야. 그럼 이게 우리 어머니 유품이잖아요.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품이라고? 그럼 내 어머니가 왜 나한테 주셨겠어? 그건 시집가는 딸 생각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셨어. 무슨 부탁을요? 이 항아리로 간장을 담가서 이 집 며느리들이 화목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목하게 지내기는 글렀구나. 어머니, 그럼 왜 저만 빼놓고 형님한테만 주시려고 하세요? 너희가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려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유품 타령이냐?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사정? 무슨 사정이 5년이나 걸려? 진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왔어요. 은정의 고백에 말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섭다고? 내가 뭘 그렇게 무섭게 했어? 어머니가 저희한테 실망하신 것 같아서 전화드려도 차갑게 대하시고 그건 서운해서 그랬어. 내 아들이 5년 동안 얼굴도 안 보이니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항아리만은 항아리가 그렇게 중요해? 네. 그게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은정이 울먹였습니다. 유일한 유품? 그럼 다른 건 뭐가 있었는데? 별로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워낙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그랬구나. 말분이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이 항아리가 내게는 어머니 추억이 담긴 거구나. 네. 어릴 때 그 항아리에 어머니가 김치도 담그고 간장도 담그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은정아, 내 어머니가 왜 그 소중한 항아리를 나한테 주셨을까? 그게 내 어머니는 그 항아리를 통해 내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어. 그런데 너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려왔잖아. 은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윤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 항아리는 은정 씨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윤희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은정 씨 어머니 유품이라니까요. 아니야, 그 항아리는 반드시 너한테 줘야 해. 왜요? 그게 그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거든. 중요한 게 뭐예요? 말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항아리에 뭔가 넣어두셨어. 뭘 넣어두셨다고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건 반드시 윤희 내가 가져야 해. 은정이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뭔데요? 나중에 알려줄게. 언제요? 때가 되면. 그럼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안 돼. 은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어머니, 혹시 그 항아리 안에 유산 관련된 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유산? 그런 게 왜 거기 들어있어? 그럼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됐다. 더 이상 묻지 마라. 말분이 항아리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 항아리 어디 가져가세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둘 거야. 어디요? 그것도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말분이 항아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정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 항아리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야. 은정 씨,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윤희가 달랬지만 은정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제 친정 유품인데. 그건 맞지만 어머니가 40년 동안 간장 담아 쓰신 거잖아요. 하지만 원래는 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고 싶어요. 은정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혹시 진짜 유산 관련된 게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설마요. 아니면 왜 그렇게 숨기겠어요? 글쎄요.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내일 어떻게든 알아내야겠어. 은정은 위험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물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황구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함께 전해졌어요.
말분 할머니, 황구가 먹은 독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말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쥐약이나 살충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넣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요? 네, 그리고 이 정도 독성이면 사람이 먹었어도 매우 위험했을 겁니다. 수의사의 말에 말분이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독을 넣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말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가 급히 말분을 부축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없어? 그럼 누가 내 간장에 독을 넣었을까? 전화를 끊고 나서 말분은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민재, 진수, 은정이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다들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말분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황구가 먹은 게 단순한 독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독을 넣었다는 거야. 그것도 사람이 먹어도 죽을 수 있는 독을. 가족들이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어머니, 설마 누가 일부러. 일부러야. 황구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독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정말 누군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거예요? 은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그 독이 든 간장을 황구가 먼저 먹은 거야. 어머니, 그럼 혹시 외부 사람이. 외부 사람? 진수가 말했지만 말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부 사람이 우리 집 장독대까지 들어와서 독을 넣었다고? 그것도 황구가 있는데? 그럼 가족 중 누군가가 한 거지. 말분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윤희가 말했지만 말분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아닌 건 알아. 30년 동안 나를 돌봐준 내가 그럴 리는 없지. 어머니, 그럼 민재는 어떨까? 엄마, 저를 의심하세요? 민재가 당황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요양원 얘기를 하더니 엄마, 그건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했을까? 말분이 은정과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너희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은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가 5년 만에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요양원 얘기였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황구가 이렇게 됐고. 어머니, 설마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할 만하지 않아? 너희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를 해칠 생각은 절대 없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그럼 누가 한 거야? 말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모르겠다고? 그럼 혼자서 독이 들어갔다고? 어머니,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가능성? 예를 들어, 간장이 상해서 그런 거라든지. 상해서? 40년 동안 간장을 담가봤는데 상해서 독이 된다고? 그럼, 은정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말분이 은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정말? 정말이에요. 하지만 은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그 항아리에 뭔가 했지?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그럼 왜 그렇게 떨고 있어?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래서 그래요.
놀래서 네, 누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니까요. 말분이 은정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수상했거든요. 은정아, 어젯밤에 뭐 했어? 어젯밤요? 잠 못 자고 뒤척였어요. 왜? 그 항아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지는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서로 의심하는 게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지만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건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말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 가족을 해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윤희가 말했지만 말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거야? 유령이 와서 독을 넣었다고? 어머니,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경찰에? 네, 이건 범죄잖아요. 민재의 말에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수사를 해서 범인을 찾겠지. 그럼 우리도 조사를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가족들이 우선 용의자니까. 은정이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일단 경찰 조사를 받아보자. 하지만 우리가 의심받는 건 우리가 안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이 그 항아리에 뭔가 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그래야겠지. 범인을 찾아야 하니까. 그럼 언제 신고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말분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은정이 급히 말렸습니다. 왜?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경찰이 오면 시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끼리? 어떻게? 범인이 자백하게 하든지. 은정의 말에 말분이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아, 너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왜 경찰 신고를 말리는 거야? 그냥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가족끼리? 독을 넣은 것도 가족끼리 해결하라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은정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사실은 뭐야? 제가 그 항아리에 뭔가 했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정에게 집중되었어요. 뭘 했어? 하지만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뭘 하려고 했어? 은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그 간장을 못 주게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표백제를 넣었어요. 표백제?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표백제를 넣으면 간장이 상해서 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정말 내가 독을 넣었구나. 말분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럼 뭘 하려고 했어? 그냥 그 항아리를 윤희 형님한테 주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을 넣었다고? 독이 아니라 표백제예요. 표백제든 뭐든 황구가 죽을 뻔했잖아. 정말 미안해요. 황구가 먹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은정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용서? 9년 키운 개가 죽을 뻔했는데 용서하라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황구가 다시 걸을 수 있어?
은정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은정의 자백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표백제를 넣었다는 고백에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은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윤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정말 원하지 않았거든요. 형님, 그게 아니라 그 항아리가 제 유일한 친정 유품이잖아요. 그건 알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못 내려온 것도 서운한데 그나마 남은 어머니 추억까지 다른 사람한테 주신다고 하시니까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말분이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정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황구가 다시 걸을 수 있어? 그때 말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됐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어. 무슨 진실이요? 내가 왜 그 항아리를 윤희한테 주려고 했는지 말이야. 말분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래된 편지를 들고 나왔어요. 이걸 보거라. 이게 뭐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야. 아버지가요? 그래. 40년 전에 쓰신 거지. 말분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또박또박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읽어볼게. 말분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가족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집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 중에서 진순의 처가에서 가져온 그 큰 항아리가 있다. 그 항아리 안에 내가 중요한 것을 넣어두었다. 은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뭘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들어봐라. 말분이 계속 읽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내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다. 공식적으로 남긴 유언장은 형식적인 것이고 진짜 내 마음을 담은 유언장은 거기에 있다. 진짜 유언장이요? 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시아버지가 진짜 유언장을 따로 만들어 두셨어. 그럼 그 안에 뭐가 적혀 있어요? 들어봐라. 윤희가 30년 동안 이 집을 잘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집과 뒷산의 밭은 모두 윤희에게 주고 싶다. 윤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리고 더 있어. 더요? 진순애는 도시에서 살 것이니 도시에 있는 땅과 상가를 물려주고 싶다. 두 아들이 각자 살 곳을 정해주고 싶다. 은정과 진수가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도 뭔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시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도 준비해 두신 거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지. 그런데 너희가 5년 동안 안 내려오니까 말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 은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럼 더 큰 문제지. 왜요? 내가 표백제를 넣어서 그 유언장이 손상됐을 수도 있어. 뭐라고요?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표백제가 종이를 녹일 수 있거든. 40년 된 종이라면 더더욱. 그럼 유언장이 없어진 거예요? 모르겠어. 확인해 봐야지. 말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자. 어머니, 그 항아리는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갔잖아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맞다. 그럼 어떻게 하지?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얘기해야겠어요. 하지만 은정이가 표백제를 넣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은정이 불안해했습니다. 범죄 행위니까 처벌받을 수도 있어.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네가 한 일인데? 하지만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황구가 그렇게 됐잖아. 어머니, 제발. 그때 윤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일단 유언장부터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항아리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은정이 일도 들통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죠. 말분이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아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다만 그 유언장만은 꼭 확인해 주세요. 왜? 제가 실수로 시아버지의 유언을 망쳤을 수도 있잖아요. 은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정말 죄송스러워요. 그럼 내일 경찰서에 가보자. 말분이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겠어요. 너? 네, 제가 한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망가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은정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윤희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윤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둔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말분은 내일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했습니다. 유언장이 무사할까? 은정이는 어떻게 될까? 온 가족이 각자 다른 걱정을 안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겠구나. 과연 시아버지의 유언장은 무사할까요? 그리고 은정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다음 날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경찰서로 향하기 전에 동물병원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분 할머니 황구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수의사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정말요? 그럼 황구가 깨어났다고요? 말분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 상태로는 주변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어요. 다만 하반신 마비는 여전합니다. 그래도 깨어났다면 다행이네요. 일단 황구부터 보러 가자. 가족들이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황구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말분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황구야, 할머니 왔어. 말분이 황구를 쓰다듬자 황구가 반갑게 핥았습니다. 우리 황구, 정말 걱정했어. 황구는 말분을 보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그런데 윤희가 다가가자 황구가 더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황구야, 이모도 왔어. 윤희가 황구를 쓰다듬자 황구가 윤희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다가가자 황구의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황구야, 삼촌이야. 황구는 민재를 보며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진수가 다가가자 황구는 더 조심스럽게 반응했어요. 황구야, 작은 삼촌이야. 황구는 진수를 보며 잠시 관찰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은정이 다가가자 황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황구야, 이모야. 은정이 황구를 쓰다듬려고 하자 황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황구가 왜 그래? 은정이 놀랐습니다. 황구야, 이모인데 왜 그래?
하지만 황구는 계속 은정을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어요. 이상하네. 황구가 평소에 은정이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민재가 의아해했습니다. 황구야, 왜 그래? 아픈 거야? 윤희가 황구를 달래려고 했지만 황구는 계속 은정만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혹시 황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말분이 중얼거렸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은정이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황구야, 누가 그 항아리에 독을 넣었는지 알고 있니? 말분이 황구에게 물었습니다. 황구는 말분을 보다가 다시 은정 쪽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어요. 어머니, 설마 황구가 답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걔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예민해. 누가 그 항아리를 만졌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게 황구야, 그 사람이 은정이니? 말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황구는 은정을 보며 더 크게 짖었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억지스럽지 않아요? 민재가 말했지만 말분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황구가 분명히 알고 있어. 봐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그러잖아. 정말로 황구는 말분과 윤희에게는 꼬리를 흔들고 민재와 진수에게는 조심스럽게 반응했지만 은정에게만큼은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수의사 선생님, 혹시 걔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기억할 수 있나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네, 걔들은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위험한 상황은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럼 황구가 정말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수의사의 말에 모든 시선이 은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은정아, 황구가 계속 너만 보고 짖는데. 말분이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우연의 일치? 황구가 40년 동안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어. 그럼 정말 황구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은정이 황구에게 다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황구야, 이모야. 미안해. 하지만 황구는 더 크게 으르렁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봐라, 황구가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어. 말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정아,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너 정확히 뭘 했어?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표백제를 넣었어요. 정말 그것만? 네, 그것만요. 하지만 황구는 계속 은정을 향해 짖었습니다. 황구야, 그럼 은정이가 다른 것도 했단 말이야? 황구가 더 크게 짖었어요. 은정아, 너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정말 표백제만 넣었어요. 그럼 언제 넣었어? 그게 그저께 밤에. 그저께 밤에? 네, 모두가 잠든 후에. 어떻게 넣었어? 뒷마당에 나가서 항아리 뚜껑을 열고 표백제를 부었어요. 그때 황구는 어디 있었어? 잠자고 있었어요. 정말? 네, 처음에는 잠자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항아리를 만지니까 황구가 깨어났어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저를 보고 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히 표백제를 붓고 도망쳤어요. 그럼 황구가 내가 하는 걸 다 봤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구가 다음 날 아침에 그 항아리를 지키려고 한 거야. 아마도요. 말분이 황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황구야, 내가 그 항아리를 지키려고 했구나. 할머니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황구가 말분을 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고마워, 황구야. 내가 나를 지켜줬구나.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은정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황구야, 미안해. 너를 다치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황구는 여전히 은정을 경계했습니다. 은정아, 황구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뭐해? 이미 늦었어.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황구가 다시 걸을 수 있어? 어머니. 그때 수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황구 상태가 안정되었으니까 퇴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휠체어요? 네, 강아지용 휠체어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황구가 집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집에서 돌보시면 됩니다. 말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황구를 집에 데려갈 수 있구나. 어머니, 그럼 이제 경찰서에 가서 항아리 확인하러 가시는 거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래야겠지. 시아버지 유언장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 해. 어머니, 저도 같이 가겠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너? 네, 제가 한 일이니까 책임져야죠. 그럼 황구도 데려가자. 황구를요? 그래, 황구가 증인이니까. 말분이 황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황구야, 우리 같이 가자. 내가 지켜준 항아리 확인하러 가자. 경찰서에 도착한 가족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황구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 왔어요. 말분 할머니, 항아리 안에서 발견된 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표백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오래된 종이 조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말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종이 조각이요? 네, 아마 중요한 문서였던 것 같은데 표백제 때문에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럼 그 종이를 볼 수 있을까요? 보건 전문가가 최대한 노력해봤지만 형사가 투명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되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표백제로 인해 글씨가 거의 지워졌네요. 말분이 봉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은정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해. 40년 동안 간직해온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내가 망쳤는데?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그런 중요한 게 들어있는 줄 알았다면. 몰랐다고? 그럼 더 큰 문제야. 말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어머니, 욕심이 아니라면 뭐야? 그냥 서러워서 그랬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러워서? 뭐가 서러워? 5년 동안 한 번도 불러주지 않으시면서 윤희 형님만 편애하시잖아요. 편애? 윤희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그게 편애야? 하지만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은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 5년 동안 얼굴도 안 보인 며느리가? 그건 저희 사정이 있어서. 사정? 무슨 사정이 5년이나 걸려? 진수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창피해서 못 왔어요. 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왜 숨겼어? 말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실망? 실망은 무슨. 그냥 도와달라고 하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요? 어머니도 힘드신데. 그럼 이렇게 독을 넣는 게 해결책이야? 말분이 화를 냈습니다. 독이 아니라 표백제라고 했잖아요. 표백제든 뭐든 황구가 죽을 뻔했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은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뭘 너무해? 저희가 5년 동안 못 온 것도 서운하시면서 정작 저희가 도움 요청하러 왔을 때는 요양원 얘기만 하시잖아요. 요양원 얘기?
그건 윤희가 힘들어해서. 어머니는 맨날 윤희 형님만 생각하시네요. 은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왜 항상 윤희 형님만 편애하세요? 편애가 아니라 윤희가 30년 동안 나를 돌봐줬어.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서울에서 살면서도 항상 걱정했어요. 걱정? 5년 동안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면서 전화하면 차갑게 대하시잖아요. 차갑게 대한 적 없어. 있어요. 맨날 윤희 형님 칭찬만 하시면서 저희는 없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정 유품인데 왜 형님한테만 주시려고 해요? 그건 시아버지의 유언이었어. 유언?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정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도 받을 게 있었어. 시아버지가 도시 땅과 상가를 주시려고 했어. 그럼 왜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5년 동안 안 왔으니까. 그럼 저희가 와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걸 왜 숨기세요? 숨긴 게 아니라 숨긴 거 맞아요. 저희를 믿지 않으시니까. 은정의 말에 말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정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진수가 말렸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머니가 우리를 차별 대우하신다고. 그건 맞잖아. 우리는 항상 윤희 형님보다 못한 취급받았어. 은정아, 그런 말하지 마라. 윤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생각하세요. 똑같이?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왜 어머니는 그 항아리를 형님한테만 주려고 하셨을까요? 그건 제가 30년 동안 고생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힘들었어요. 시집살이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남편 사업 도와주고. 그건 알아. 알면서 왜 저는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은정이 말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인정해. 입으로만 인정하지 마음으로는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30년 동안 무엇을 했어요? 너는 도시에서 살았잖아. 도시에서 산다고 쉬운 줄 아세요? 저희도 힘들었어요. 그건 알지만, 알면서 왜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은정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저도 어머니 딸이에요. 그런데 왜 항상 윤희 언니만 편애하세요? 편애가 아니라고 했잖아. 편애 맞아요. 저는 30년 동안 늘 소외감을 느꼈어요. 소외감? 네, 명절 때 와도 어머니는 형님하고만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냥 손님 취급하셨어요. 말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표백제를 넣었다고? 네, 그래서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어머니는 저희 말은 들어주지도 않으시잖아요. 들어줬어. 언제요? 5년 동안 한 번도 저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어머니도 인정하세요. 저희를 차별 대우하셨다고. 말분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은정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은정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요? 그래, 내가 너희를 소외시켰네. 어머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백제를 넣어도 된다는 건 아니야.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유언장도 망쳤고, 그건 정말 죄송해요. 은정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말분이 은정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정아, 일어나라. 어머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다만 표현을 잘못했을 뿐이야. 정말이요? 그래,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어머니, 감사해요. 그때 황구가 은정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은정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황구야,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황구가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고마워, 황구야.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유언장은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황구는 특별히 제작된 바퀴 달린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마당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뒷다리를 쓸 수는 없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황구야, 오늘도 산책 나갈까? 윤희가 황구에게 물었습니다. 황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이제 윤희와 황구는 매일 아침 마당을 함께 돌곤 했습니다. 윤희야, 잠깐 와봐. 말분이 윤희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묶음을 들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거 줄 게 있어. 말분이 윤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집과 땅에 관한 서류야. 내가 직접 만든 유언장이지. 어머니, 갑자기 이걸 왜? 시아버지 유언장이 망가졌으니까 내가 새로 만들었어. 시아버지 뜻대로 말이야. 윤희가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말분이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 이 집과 뒷산밭은 내 거야. 30년 동안 고생한 대가야. 하지만 민재 씨와 은정 씨는 어떻게 해요? 민재는 공무원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은정이네는 따로 해결했어. 따로요? 도시에 있는 상가 건물을 은정이네 이름으로 넘겨줬어. 시아버지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셨거든. 윤희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큰 결정을 혼자 하셨어요? 혼자가 아니야. 은정이랑 상의했어. 은정 씨와요? 그래, 지난주에 내려왔을 때 얘기했어. 실제로 은정은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말분을 돌봐드리고 있었어요. 윤희와 함께 말이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뭘. 그래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30년 동안 받지 못한 거 생각하면서 적은 거야. 말분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진작에 망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30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당연한 일이야? 저는 정말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윤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윤희야. 그때 황구가 낑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황구야, 너도 윤희 이모가 고맙구나. 말분이 황구를 쓰다듬었습니다. 황구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황구는 말분과 윤희를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황구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걔들은 사람보다 더 영리할 때가 있어. 은정이? 요즘 많이 달라졌어. 지난주에 와서 내 발도 주물러주고 밥도 해주고. 그래,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아. 실제로 은정은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려와서 말분을 돌봐드리고 윤희와 함께 집안일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이제야 우리 가족이 화목해진 것 같아. 그때 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정의 목소리였어요. 오늘도 서울에서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은정이 왔구나. 말분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럭저럭 살고 있지. 형님, 안녕하세요.
은정 씨 왔어요? 네, 오늘은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려고 왔어요. 고마워, 은정아. 어머니,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죠. 은정이 황구에게 다가갔습니다. 황구야, 안녕? 황구는 이제 은정을 보고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황구야, 잘 지냈어? 황구가 은정의 손을 핥았습니다. 고마워, 황구야.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구나. 은정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말분이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질투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질투? 이제는 안 그래? 이제는 안 그래요. 윤희 언니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어머니 돌봐드리는 것도 힘든데, 형님은 30년 동안 매일 하셨잖아요. 은정 씨, 형님 정말 고마워요. 형님 덕분에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잖아요. 은정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가족인데. 은정이 윤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가족 같네. 당연히 가족이죠. 두 며느리가 서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며 말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어머니, 그런데 도련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진수? 요즘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대. 은정이가 많이 도와준다더라. 정말요? 그래, 이제 빚도 거의 다 갚았다고 하던데. 다행이네요. 그리고 은정아, 내가 받을 상가 건물 말인데. 어머니, 그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뭘. 원래 시아버지가 너희한테 주려고 하신 거야.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내가 이제 정말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당연한 일이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재도 퇴근 후에 와서 함께 했어요.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렇겠지. 며느리들이 둘 다 잘해주니까. 저희가 잘해드려야죠. 윤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잘 부탁해. 어머니,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그때 황구가 두 며느리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황구야, 너도 행복하구나. 말분이 황구를 쓰다듬었습니다. 황구야, 내가 우리 집을 지켜줬구나. 정말 고마워. 황구는 말분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황구가 정말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그래, 황구 덕분에 우리가 화목해졌어. 황구야, 고마워. 온 가족이 황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말분과 윤희, 은정은 마당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구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평화롭네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어머니, 저희 앞으로도 잘해드릴게요. 알아, 고마워. 황구야,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래, 오래오래 같이 살자. 황구가 두 며느리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최 씨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항아리는 원래 은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화합을 기원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때로는 한 마리 개의 충성심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냅니다. 황구는 다시 걷지 못하게 되었지만 마당 한켠에서 두 며느리가 함께 돌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말부는 윤희와 은정과 함께 조용하고 따뜻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